지난 시간에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에 대해서 NA가 K일 때, 이 얘기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K개일 때라는 걸 의미하죠.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과 같고요.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원소 1, 2, 3,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런 집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분 집합을 만들 때에는 이 원소 각각에 대해서 자, 이 1이라는 원소가 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 집합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그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1은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2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때 2가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 2는 적어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3이 포함이 됐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3을 적어줘서 이렇게 1과 3이라는 부분집합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나면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자,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부분집합을 만들었냐 하면 이 1이라는 원소가 부분집합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라는 원소 역시 부분집합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꼭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거고요. 또 3도 마찬가지죠. 원소 3도 부분집합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A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A의 각각의 원소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집합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를 나눠가면서 주르륵 정리를 해본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이라는 원소가 포함이 되면 yes, 포함이 되지 않으면 no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과 2와 3이 모두 다 yes, yes, yes 포함이 된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은 1, 2, 3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yes, yes, no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분집합의 원소에는 1과 2만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yes, no, yes면 1과 3, yes, no, no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no, yes, yes면 2와 3, no, yes, no면 2, no, no, yes면 3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no, no, no면 공집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의 경우의 수 두 가지, 2의 경우의 수 두 가지, 3의 경우의 수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일 때 이 각각에 대해서 2가 또 두 가지씩 4개가 생기고요. 이 4개 각각에 대해서 또 3이 두 가지씩인 게 8개가 생겨서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를 모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얘기고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K개가 된다. 그래서 A가 만약에 자연수 1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K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총 K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1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경우의 수 두 가지, 2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경우의 수 두 가지, 3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경우의 수 두 가지 땡땡땡 해서 K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경우의 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다 곱해져야 됩니다. 그럼 다 곱해지면 이게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2의 몇 제곱? K제곱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A 자기 자신 하나를 제외한 게 진부분집합의 개수기 때문에 진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K제곱에서 정확히 몇 개만 빼면 된다? 바로 하나만 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 같이 풀어볼게요.
집합 A는 1, 2, 3, 4에 대하여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끝나는 거죠. A의 원소의 개수는 1, 2, 3, 4, 4개입니다.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총 16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A 자기 자신, 즉 1, 2, 3, 4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1개를 뺀 총 15개가 된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봅니다. 집합 A는 1, 2, 그 다음 집합 1, 그 다음 집합 2, 그 다음 집합 1, 2에 대하여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집합 안에 또 집합이 있으니까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고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비록 집합 A의 원소 중에는 집합도 있지만 이 집합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집합이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요 집합 A에 속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데, 자,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1이라는 원소 있고요. 그 다음 2라는 원소 있습니다. 그 다음 집합 1이라는 원소 있고요. 집합 2라는 원소 있습니다. 그 다음 집합 1과 2라는 원소가 있죠. 그래서 원소가 총 5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파악하면 끝입니다. 얘네들이 집합이든 원소이든 그건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요. 따라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5제곱 해서 총 32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하나를 뺍니다. 자기 자신 빼야 되겠죠? 따라서 몇 개? 31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뭐만 알면 된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만 알면 된다. 설령 그 원소가 집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혹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합 A의 원소 중 특정한 K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A가 1, 2, 3, 4,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일 때 이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면 이렇게 16개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2의 4제곱해서 총 16개의 부분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열했는데, 자, 문제는 이 중에서 원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1과 2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만 골라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1과 2 여기 있고요. 그 다음 가다가 여기 1, 2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 2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2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4개의 부분집합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걸 봤더니요. 결국 얘네들은 3과 4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을 먼저 구해서 그러면 요걸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제곱 4개가 나올 텐데 그 4개가 누구냐 하면 공집합, 그 다음 3, 그 다음 4, 그 다음 누구예요? 3과 4 이렇게 되는 걸 겁니다. 자,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이 각각의 부분집합에 1과 2라는 원소를 추가해 준 것과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1과 2를 추가하면 1,2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 1과 2 원소를 추가하면 1, 2, 3 집합이 됩니다. 여기다 1과 2를 추가하면 1, 2, 4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1과 2를 추가하면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요. 일단 여기에서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 각각의 부분집합에 원소 1과 2를 추가해 주어서 만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전체 개수에서, 원소의 개수에서 1과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같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에 대해서 A의 원소 중 특정한 K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이 n개 중에서 이 K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이 K개를 제외하면 원소의 개수가 n-K개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요 원소들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2의 n-, 이거 이상하네요. 그죠? 네. 2의 n-k제곱개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n-k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단 k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보는 거예요. 집합 A의 원소 중 특정한 L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얘를 보면요. 자, A는 1, 2, 3, 4입니다. 자, 이 중에서 원소 3과 4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요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3도 있으면 안 되고 4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집합들을 다 찾아봤더니 여기서 자, 공집합 하나 있고요. 1 있고 2 있습니다. 3 안 되고 4 안 되죠? 그 다음에 1, 2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3, 4 있죠? 3, 4, 3, 4 다 있고 3, 4, 3, 4, 3, 4 다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은요,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또 뭐냐? 그냥 1과 2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한 거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자, A는 1, 2, 3, 4로 이루어진 집합일 때 3과 4를 포함하면 안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3과 4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도 3과 4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가 2개니까 2의 제곱해서 4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읽어보시면 자, 총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에서 특정한 L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n개 중에서 L개를 제외하니까 나머지는 n-L개가 남겠죠? 그래서 이 n-L개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따라서 2의 n-L제곱개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 L도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집합 A의 원소 중 특정한 K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고 특정한 L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요거 예를 통해서 보면 자, A 1, 2, 3, 4로 이루어진 집합 A에 대해서 원소 1은 반드시 포함하고 원소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몇 개냐? 이걸 물었을 때 자,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합들 찾아보면 1은 여기 있네요. 근데 3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1과 2 요건 됩니다. 그렇지만 1과 3은 3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죠. 1과 4는 가능하고요. 얘네들은 1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1이 들어가고 3이 안 들어가는 걸 찾으면 요거 찾을 수 있겠죠. 얘는 3이 있으니까 안 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3이 있어서 안 됩니다. 결국 1과 1, 2와 1, 4와 1, 2, 4라는 이러한 부분 집합 4개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가만 봤더니 얘네들은 뭐랑 똑같냐 하면 일단 전체 원소 중에서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1도 제외하고 3은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니까 3도 제외합니다. 그래서 2와 4로 이루어져 있는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 2, 그 다음 4, 그 다음 2, 4 이렇게 4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각각의 부분 집합에다가 원소 1만 추가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 추가하면 1 되죠? 여기다 1 추가하면 1과 2 됩니다. 1 추가하면 1과 4 되고 1 추가하면 1, 2,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은 반드시 포함하고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할 때에는 1과 3을 다 제외시켜주고 나머지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1을 하나씩 다 추가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전체에서 1과 3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똑같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이것도 집합 A의 원소 중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개입니다. K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L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면 이 두 가지, 즉 K개와 L개를 전체에서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즉 전체 원소의 개수는 N-K-L개와 같고 이것들로 이루어진 요 개수만큼으로 이루어진 요 개수의 원소만큼으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K-L개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의 N-K-L제곱이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이때 K 플러스 L은요. K와 L이 모두 다 자연수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를 더해서는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러면 또 간단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4, 5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1과 2를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포함하면 안 되니까 제외시키죠. 그리고 나머지 3, 4,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면 되니까 3, 4, 5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개 해서 8개가 되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건데 자, 그러면 1과 2를 포함한다고 그래도요. 1과 2를 제외한 3, 4,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집합들의 부분집합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집합들의 1과 2를 전부 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3, 4,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역시 2의 세제곱은 8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1과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3은 포함하면 안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1과 2를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1, 2를 제외시켜 주고요. 3은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3도 제외시켜 줍니다. 그쵸? 그러면 남는 것은 4와 5죠. 그렇다면 4와 5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 각각에다가 1과 2라는 원소를 추가만 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 5 원소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해서 4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래도 원소를 제해주고요.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래도 원소를 제해준 다음에 나머지들로만 이루어진 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하나 더 풀어볼까요? 집합 A는 1, 2, 3, 4, 5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원소 1, 2 중 적어도 한 개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즉 1만 포함하고 있어도 되고요. 2만 포함하고 있어도 되고 1과 2를 포함하고 있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1과 2를 제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 4, 5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해서 총 8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8개 각각에다가 원소 1만 추가시켜주는 경우가 몇 가지? 8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이 8가지 각각에다가 2만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원소 2만 추가시켜주는 경우가 또 8개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8개 각각의 집합에다가 1과 2를 모두 추가시켜주면 또다시 8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총 몇 개? 24개의 집합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4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우아하게 풀려면 여기 적어도 보시면 돼요. 적어도가 등장하면 뭘 생각해라?
주어진 조건과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슨 뜻이냐? 원소 1, 2 중 적어도 한 개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건 뭐냐 하면 1, 2 어느 것도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 2 어느 것도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주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 5개짜리니까 2의 5제곱해서 32개가 되고요. 그 다음 1과 2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과 2를 제외한 3, 4, 5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결국은 3, 4, 5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3제곱계, 즉 8개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2에서 이 주어진 조건과 반대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8개를 빼주면 몇 개가 된다? 24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가 등장을 하면 주어진 조건과 반대되는 조건을 생각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첫 번째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